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 속으로 거대한 배 한 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배와 함께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디찬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 놀라운 기록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한 남성이 저 세상에서 딸에게 직접 전해온 이야기였습니다. 죽음 이후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 푸른 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푸른 섬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말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배가 두 동강 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음장 같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순간,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육신을 잃은 한 영혼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움도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길고 괴로운 고통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찰나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육신은 분명히 바닷속에 남겨졌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힘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릿한 안경을 쓰고 살다가 처음으로 맑은 시야를 얻은 것처럼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상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죽은 직후에도 한동안 지상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절규, 가족들의 혼란,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까지, 그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도 이미 자신이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고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순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거대하고 부드러운 힘에 이끌려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안정된 상승이었습니다. 푸른 섬이 죽음 직후의 장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의식의 연속적인 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문은 실제로는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로 이동한 영혼들이 처음 발을 딛게 된 곳, 그곳이 바로 푸른 섬입니다. 이름 그대로 온 세계가 푸른 광선에 잠긴 듯한 곳이었습니다. 그 빛은 지상의 어떤 빛과도 달랐습니다. 강렬하지만 눈을 찌르지 않았고 밝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따뜻하고 치유적이었습니다. 몸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듯한 그 푸른 광선 아래에서 영혼들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위한 곳일까요? 푸른 섬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섬은 천국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도 아닙니다. 이곳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한 회복의 공간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참사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 사고나 재난처럼 준비할 틈도 없이 육신을 잃은 영혼들은 필연적으로 충격을 안고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 충격을 완화하고 슬픔을 가라앉히고 무너진 정신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푸른 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푸른 섬은 지상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건물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은 지상에서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외형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한 영혼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익숙한 환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전혀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세계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이들, 그리움 속에 남겨두었던 이들이 환한 얼굴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재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작별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푸른 섬에서의 생활은 지상과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대화가 가능했고 함께 걷고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고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은 있었습니다. 지상의 개념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영혼이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즐기던 취미와 관심사들도 처음에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이는 음악을 즐겼고 글을 쓰던 이는 글을 썼습니다. 이곳에서 그 습관들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가 서서히 줄어들고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강요에 의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의 관심사로 옮겨가듯 영혼의 성숙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푸른 섬은 이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푸른 섬은 그 여정의 첫 번째 쉼터였습니다. 지상과 더 높은 차원 사이에 놓인 따뜻하고 안전한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푸른 섬에서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영혼들은 서서히 이곳의 더 깊은 원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쉬고 안정을 되찾는 것만이 이 공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섬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의 원리였습니다. 푸른 섬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 갑자기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할 때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완성의 세계를 그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졌던 결함과 미숙함이 죽음과 함께 말끔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지혜롭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푸른 섬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마법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성장이 죽음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거목이 되지 않듯 영혼의 성장 역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계의 근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상 습관의 자연스러운 소멸입니다. 푸른 섬에 도착한 영혼들은 처음에는 지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이는 음악을 계속 즐기고 독서를 좋아했던 이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지상의 취미와 관심사가 고스란히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들에 대한 흥미가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성인이 되면서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어가듯 영혼이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더 깊은 것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적인 관심사가 물러간 자리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관심사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강요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진화였습니다. 배움의 구조 또한 지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푸른 섬에는 학교와 같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학교처럼 정해진 시간표가 있거나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이곳의 배움은 오직 스스로의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억지로 주입된 지식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영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이 진정한 알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푸른 섬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몸을 지배했는가, 아니면 몸의 욕망에 마음이 끌려다녔는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보다 깊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려 했는가. 그 모든 것이 푸른 섬에서의 출발점을 결정하고 이후 성장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지상에서의 삶과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쌓아온 것들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여정이었습니다. 푸른 섬이 성장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푸른 섬에서의 삶을 이해하면 할수록 한 가지 원리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법칙입니다. 푸른 섬은 이 장을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법칙이 사후 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섬은 말합니다.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의 작용이 아닙니다. 생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그 생각은 실제 에너지의 형태로 그 대상에게 전달됩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이 원리가 더욱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특정 존재를 진심으로 떠올리면 즉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거리도 없고 장벽도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곧 이동이고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를 간절히 떠올릴 때 그 영혼은 실제로 그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떠올리는 그 순간 그 존재는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각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떠올리는 생각들, 무심코 내뱉는 마음속의 말들이 모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대상을 향한 직접적인 생각은 그 대상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해지고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하면 그 어두운 에너지 역시 상대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생각은 뿌린 대로 거두는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푸른 섬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세계에는 외부의 판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며 죄를 따지고 벌을 내리는 존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살아온 삶 전체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고 영혼은 그것을 온전히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상대방이 느꼈던 고통을 자신이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느꼈던 기쁨을 고스란히 자신의 감각으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였습니다. 푸른 섬이 생각의 법칙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향하는 마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섬에서의 회복과 배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생각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게 된 영혼들에게는 새로운 단계가 열립니다. 푸른 섬은 이것을 자유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전까지 영혼을 붙들고 있던 지상적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단계였습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본능과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인정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 본능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동시에 영혼을 특정한 차원에 붙들어 두는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단계에 이른 영혼은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게 됩니다. 지상적 본능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영혼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2단계의 영혼은 여러 차원의 영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사후, 세계 사이의 경계가 이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영혼은 처음으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을 온전히 확인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 영혼이 머무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깊은 행복이 가득한 고차원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행복이 거의 없는 어둡고 무거운 저차원의 세계도 존재했습니다. 그 차원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이 고스란히 영혼이 머무는 차원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단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더 높은 차원을 향한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영혼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환생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이 지상에서 살아온 삶의 기록 전체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숨겨진 것도 없고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 생의 전체가 완전하고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온전히 마주한 영혼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더 높은 차원으로의 성장을 이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정화된 스승들의 지혜로운 판단이 함께하는 가운데 영혼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섬은 환생이 벌이나 반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아직 이루지 못한 성장을 완성하기 위한 스스로 선택한 또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곳에 남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단계를 거쳐 영혼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곳, 푸른 섬은 그곳을 위대한 궁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위대한 궁극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일까요? 푸른 섬은 그것을 지상의 언어로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의 경험은 지상의 감각과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전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궁극의 단계에서 영혼은 개인성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계가 삶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궁극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특정 대상을 향한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결국 모든 존재를 향한 보편적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2단계의 영혼이 경험하는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세계 자체도 달라집니다.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투명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지상의 행복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수십 배, 수백 배가 아니라 그 차원 자체가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푸른 섬이 그리는 세계관의 구조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지만 의식은 계속됩니다. 그 의식은 푸른 섬이라는 회복의 공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배움과 정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고 환생을 선택하거나 잔류하면서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편적 사랑의 차원, 위대한 궁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돌고 돌아 올라가는 끝없는 상승의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푸른 섬은 5가지로 그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문이었습니다. 의식은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후 세계는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계속됩니다.
셋째, 심판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입니다. 살아온 삶 전체를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넷째, 생각은 실제 에너지이며 기록됩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가 향하는 마음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섯째, 지금의 삶이 다음 상태를 만듭니다.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푸른 섬은 전통적인 종교 체계가 그려온 사후 세계관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부의 절대적 심판자,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적 구조, 단 한 번의 삶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구조. 이런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푸른 섬은 점진적 진화와 의식 중심의 우주관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그 성장의 끝에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보편적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한 달콤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푸른 섬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품는 생각, 오늘 향하는 마음, 오늘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 당신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